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점을 기준점으로 삼아봐야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시세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좀 오늘장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워낙 강세와 외국인 순매수 간의 선순환 흐름, 이런 선순환 음, 고리가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이면서 코스피는 2,700선을 회복할 수 있었다,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강세, 정말 초강세 움직임이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15원 가깝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체크포인트들 좀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장 시작과 함께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을 하면서 음. 시장 상승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마이크론의 대만 디램 공장 정전 문제로 국내 반도체주들의 반사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이어서 D램 공장의 정전 이슈가 가세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고 장 초반부터 2,700선을 넘어설 수 있었죠. 여기에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와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가 순환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 순매수가 강해지니까 원화는 더 강해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는 1,090원 선 후반으로 갔다가 장중 내내 외국인 순매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원화 강세 압력을 확대해 나가는 폭을 확대해 나가는 그림들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흐름들이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이어지다 보니까 코스피는 2,600선은 훌쩍 넘어서 2,700선까지 넘어선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반도체, 외국인, 환율 이런 큰 이슈들로 의해서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상승 탄력이나 상승폭이 좋지만 모습들은 지켜봐야 될 변수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제 다음 주도 이런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증권사 레포트들을 쭉 놓고 봤을 때 4주 연속해서 주간 기준 양봉을 형성해 와서 이번 주는 쉬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우리 증시가 마치를 비웃듯 굉장히 좀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도 증시 전망하는데 뭔가 좀 의견이 반반으로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는 정말 쉬어가지 않을까. 피로감도 있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이제 슬슬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화 강세와 외국인의 수급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조금 더 업사이드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음 주 전반의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조금 더 업사이드는 남아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음,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만한 변화들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코스피를 상승을 이끌었던 과열이나 밸류에이션이나 그리고 상승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730선까지 이끌었던 상승 흐름들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상승 과정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에 대한 피로도도 누적되고 있고 상승 에너지가 더 강해지기보다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시그널들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오늘 코스피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상승이 급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35포인트 이상, 1% 이상 올랐으니까 급등을 하긴 했지만 상승 종목 수는 312개, 하락 종목 수는 546개입니다. 코스피가 상승을 하건 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곤 있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은 줄어들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당장의 시장의 하락 반전 그리고 급락 반전한다 이제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시그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 상승 흐름들이 더 강해지고 더 지속되고 장기화되기에는 힘에 부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승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2,700선에서의 추가 상승 시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야라기보다는 상승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시장 상승의 근간이 된다면 다음 주도
코스닥보다는 유가증권시장,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이쪽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뭐 12월 한 달 동안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수급 상황도 그렇겠지만 이 12월 말로 가면 갈수록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는 요건이죠. 그렇게 보면은 상황이 굉장히 약하고 수급 여건이 얇은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이 좀 매물 압력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12월 달까지는 최소한 12월 달까지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눈여겨보시는 섹터 있으세요? 뭐 일단은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 상승세,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갈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상승 흐름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같이 인터넷 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거의 지금 8월 말 고점을 기록한 이후 3달 넘게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업종이었는데 기존 주주로서의 매력을 다시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인터넷 업종이 다시 강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시장은 좀 더 상승 여력을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건설주 대표적인 소외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시장을 보면은 업종별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하루는 뭐 반도체가 급등을 했다면 하루는 가치주 중에서 은행주가 급등을 하고 은행주가 급등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 화학주가 급등을 하고 뭐 이런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소외되었던 업종이 대표적으로 건설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순환매 차원에서의 반등시도 나타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상승 추세, 이렇게 최근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볼 수 있는 버팀목, 인터넷은 상승 여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여부, 건설은 순환매 차원에서의 트레이딩 전략이 가능한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고루 매력을 갖춘 종목군들을 이렇게 딱 꼽아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다음 주도 조금 더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12월 한 달 동안에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의 전략을 세우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도 함께 남겼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아무래도 원화 강세로 인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장세를 조금 더 누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시각이네요. 그리고 관심 sek터로는 반도체 섹터 이번 한 주 동안의 활약이 대단했죠. 그리고 오늘 일장 뭔가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인터넷 섹터 다음 주에는 기대해 봄직하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건설 섹터 순환매 바통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섹터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별 종목군들을 좀 많이 못 봐드리잖아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는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길게 할애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멋진 두 MC와 또 세 분의 이토마토 투자클럽 전문가가 꼼꼼하게 봐드리는 시간 미스터 진단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요. 금산 박동기, 김민준 이렇게 세 분의 마스터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는 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종목 잘 헤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또 주말에도 여러 가지 무료 온라인 강연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요. 서울시에서는 마트나 영화관이 밤 9시 이후에 중단됩니다. 여기다가 대중교통시설도 30% 정도 밤 9시 이후에 감축 운행한다고 하니 이번 주말에는 조금 더 이런 사회적 규범들 꼼꼼하게 지키면서 이 주말 따뜻하게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